오늘 살펴볼 작품은 정철의 송미인곡, 교과서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죠. 이 작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송미인곡이라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여기서 말하는 송미인곡에서 나오는 속자라는 거는 속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엇의 속편이냐? 삼위인곡이라는 정철의 작품도 유명하죠. 그 삼위인곡 작품의 속편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대상,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는 이야기의 속편, 그러니까 2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역시도 마찬가지로 가사 장르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음보 연속체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읽을 때도 사음보 단위로 끊어서 읽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지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 가는 저 각시가 저기 가고 있네. 본 듯도 환교이고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기하죠. 천상백옥경, 그러니까 하늘 위에 있는 그 백옥경, 아주 큰 궁궐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의 누구를 보러 가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적 배경이 먼저 제시가 됐죠. 천상백옥경이라는 천상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어떤 환상적인 공간과 이별하고서 해 다 저문 지금 시점에, 자, 그렇다는 거는 이 해 다 저문 이라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실제로 해가 저문 그런 시간적 배경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과거에 해가 쨍쨍하게 떠있던 시점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시절로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랑 대비되게 해 다 저문 날, 지금 현재 시점은 그때랑 비교되는 어떻게 보면은 대조되는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별하고 해다 저문 지금 시점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명의 인물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누가 얘기했냐? A라는 인물이 얘기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A라는 감녀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후로부터 누구가 대답을 해야겠죠? 당연히 을녀가 등장합니다. 아래로 쭉 이어가겠죠. B, 을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천상백옥경과 이별을 하고 하늘에 있는 궁궐과 이별을 하고 해 다 저문 시점에 자꾸 어딘가 헤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녀죠. 그거를 본 감녀가 지금 이야기를 건네는 상황이고요. 을녀가 얘기합니다. 너구나. 어와 너여이고. 자, 내 사설, 나의 소설, 내 스토리 한번 들어볼래? 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한번 들어봐. 내 얼굴, 이 거동이, 내가 움직이는 이 행동들이 님 괴염직한가 많은, 그러니까 님에게 사랑을 받음직한가마는 어찌된 일인지 날 보고서 너로구나, 내로다, 그렇게 여기시기에 나도 어떻게 임을 믿었어. 나는 임을 믿었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임은 어디에 계신 분이죠? 여기 나왔던 천상백옥경이라는 공간에 계셨던 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야? 하늘 위에, 구름 위에 뭐가 있을까요? 와, 으리으리한 궁전이 있습니다. 의리의리한 궁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있어요? 이미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러브러브 했겠죠. 누가요? 주인공인 을녀가. 근데 이 을녀가 지금은 어디 있는 상황이죠? 밑으로 내려와서 해다 저물녘에 여기서 어딘가 막 이렇게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믿어서 군뜻, 다른 뜻이 전혀 없이 아양도 뿌리고 교태도 뿌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지러이가 막 이것저것 막 어지럽게 굴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방귀시는 낯빛이, 이게 낯빛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얼굴빛이 예전과 어떻게 이렇게 다르신고 왜 달라졌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누워서 생각하고 또 일어나 앉아가지고 헤어하다, 해다가 뭐죠? 뜻이 생각하다죠. 생각해 보니 내가 내 몸이 지은 죄가 겁내 많아. 뇌같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뇌가 뜻하는 건 뭐죠? 산이죠. 산처럼 쌓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법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가치라고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직유법이 쓰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가 생각했을 때 얘의 잘못은 무엇일까? 위에서 되돌아보면 어떤 포인트가 있었어요? 어떤 포인트가 있었냐면은 여기서 애교도 부리고 교태도 부리고 어지러이 했던 게 이게 내 죄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산같이 쌓였었네. 그래서 야, 하늘이라고 원망하겠어? 다른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겠어? 허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너 잘못이야 라고 남 핑계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원망할 수 있어? 남 원망 못해. 누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풀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 다 조물의 탓이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할 수 있겠죠. 선생님, 하늘도 원망 안 하고요, 사람도 원망을 안 합니다. 근데 왜 조물이라는 사람은 욕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데요? 이 사람은 뭐다? 조물. 다시 말해서 조물주다. 그러면은 이 조물주는 누구라고 볼 수 있냐? 신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선생님, 그럼 신을 원망한 거니까 이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해서 자기는 잘못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어요? 하는 거는 정말로 신을 원망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운명이야. 하느님이 이렇게 설계한 건데 어쩌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를 원망한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 맞다? 운명론적 사고다라는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운명론적 사고다. 별표 한번 해주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 이거 다 운명이야.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은 망했어. 젠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누구 얘기였다? 여기까지 누구? 을녀 얘기가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해야 돼요? 갑이 얘기합니다. 갑녀가 다시 등장합니다. A 갑녀가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하고 또 끊어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을녀가 할 말이 있대. 을녀가 다시 등장합니다. 을녀가 여기서부터 다시 가죠. 아, 미친 일이 있어이다 라고 읽으면 안 되죠. 뭐가 미쳐버렸죠? 그게 아니고 맺힌 일, 내 마음에 맺힌 일이 있대요.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맺히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됐어요? 볼게요. 맺힌 일이 있어이다. 님을 모시면서 님이 살아가는 그 일들을 내가 아는데 물같이 편한 얼굴이 며칠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몇 날 있고 그렇게 지내다가 춘한 고열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그러니까 여기서 말했던 물 같은 얼굴이라는 거는요, 물이 상징하는 거는 연약하다라는 거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약한 나의 님이 얼굴이 편하실 적이 몇 날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얘 완전 몸도 약하고 이런 사람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또 지금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춘한 고열, 춘한, 그러니까 이른 봄날의 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열, 여름날의 무더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추위인 가을날, 그리고 동천, 겨울날, 이런 시점들은 또 누가 모시고 있는가? 어떻게 누가 모시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계절들이 쫙 제시가 되면서 각 시점마다 느낄 수 있는 어떤 고통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한 모든 계절에도 이 임금,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대상이 힘든 시절을 겪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누가 도대체 보살펴 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 이어집니다. 죽조반 조석, 이거는 뭐예요? 죽조반이라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 먹는 그 죽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 서민들이나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음식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거 지금 임이라고 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천상에 있는 거니까 환상적인 공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천상이라는 공간은 결국에는 궁궐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학생들이면 알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누구다? 임금님이 될 수 있고, 지금 이 정철이라는 시인이 어떻게 보면 궁궐에서 쫓겨나서 유배온 현재 상황에서 임금님을 생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죽조반은 임금이 먹는 음식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 저녁, 그 진지들은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 밤에 잠은 어떻게 자시는가,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 다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님 계신 소식을 어떻게라도 이제 알고 싶어, 알자 하니까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날이 거의 다 갔다. 이 시점은 어디에 연결될 수 있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해다점은 이 날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오늘도 거의로다. 그러니까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님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올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잡거니 밀거니,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 뭔가를 잡고 밀고 하면서 어디로 올라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공간에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구름은 커리와 구름도 무슨 일이고 안개는 무슨 일이고 자꾸 이렇게 팍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얘가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뭐가 껴있어? 구름이 막 껴있어. 그러면은 구름이 막 껴있으면 얘가 주변을 둘러볼 수가 있어요? 없겠죠. 주변을 둘러보는데 방해가 되는 거. 방해 요인은 뭐예요? 주변을 보는데 방해 요인은 구름 또는 뭐 안개다. 크게 어려운 개념 없죠. 방해 요인은 구름이나 안개다. 이게 무슨 일이고, 그것 때문에 산천이 어두워. 그러니까 뭘 못 봐? 일월 달과 해를 못 봐요. 얘네들을 어떻게 보며 지척을 모르거나 바로 앞도 못 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일월, 천리,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대상은 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얘를 막고 있는 구름, 안개, 이 친구들은 뭐가 될 수 있어? 이거는 꼭 생각해 줍시다. 뭐가 될 수 있어? 나를 이곳으로 유배 보낸 간신, 또는 이 시 안에서 보면은 나를 천상백옥경에서 쫓겨나게 한 그런 악랄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임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차라리 물가에 갈 거야. 물가에 가버려 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대? 뱃길이나 보려고 하니까 바람이나 물결 때문에 어수선하대. 얘네들도 당연히 위에서 말한 것처럼 간신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대? 어둥정된다, 이거 어수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뱃사공은 어디 가고 빈 배만 걸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빈 배라는 거는 혼자 있죠. 그 위에 이거를 끌고 가고 타고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어? 화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왜? 외롭게 혼자 놓여있는 처지가 마치 나와 같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사공은 또 뭘 상징할 수 있겠어? 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임이 지금 제자리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천에 혼자 서가지고 지는 해를 굽어보니까 님의 소식이 더욱 아득하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고 있나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그러니까 초거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가집의 그 찬 잠자리에 한밤중에 지금 돌아왔어요. 반벽청등. 이 반벽청등이라는 건 뭐냐면은 벽 가운데 걸려있는 어떤 청사초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등이 청사초롱이에요. 근데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밝혀놨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따라오고 있어요? 이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니? 마치 이것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임금을 향해서 항상 바라보고 있죠. 근데 빈 벽에 나 혼자 있어.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까 자신이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산을 오르고 그리고 강을 막 헤매고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방황했다는 뜻이에요. 잠깐 사이에 적은 덧 력진하야, 잠깐 사이에 힘이 다해가지고, 그러니까 온 힘이 다해서 완전 기진맥진해서 꿈속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해야 돼? 세모 쳐주고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임몽이다. 꿈속에 들어갑니다. 꿈속의 만남입니다. 근데 임의 모습이 어때요? 그 옷 같았던 예쁜 얼굴이 반도 넘게 늙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 너무 속상하지? 왜 아까 그렇게 걱정했잖아. 그래서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잔뜩 말하고 싶어. 마음속에 머금었던 그 말씀을 실컷 말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을 꿈속에서 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니까 말을 어떻게 하겠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의 그 정도 다 못 풀어냈어. 정회도 다 못 풀어냈는데, 못다 했는데 목이 자꾸 메인다는 겁니다. 그때 오전된, 이거는 중요합니다. 방정맞은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의 이미지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방정맞은 개성,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무엇을 차단하고 있어? 나와 임의 만남을 차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아까와 간신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이 어찌 깼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라고 체크해줘? 강몽이다.
꿈에서 나왔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가 꿈인지 생각해 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꿈이었는데 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 이미 너무 좋아요. 그래서 꿈에서마저 만났는데 옷 같은 얼굴이 다 상해버렸어. 너무 늙어버렸어. 그래서 막 이런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눈물이 많이 나. 근데 이걸 누가 방해해? 오련된, 그러니까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에 깨버리고 말았다. 와, 나 허사네. 우리 님 어디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까 어떤 불쌍한 그림자만이 나를 따를 뿐이로다. 됐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럴 바에는, 이렇게 힘들어할 바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 차라리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버려가지고 나궐은 뭐예요, 여러분? 나궐이라는 것은 지는 달이에요. 됐어요? 지는 달이나 되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는 달이 돼서 뭐 하고 싶대? 님이 계신 창을 반드시 비추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궐이나 되겠다라는 게 얘가 되고 싶은 거였죠. 그래서 님 계신 창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또 누가 얘기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누구였어요? 아직도 을녀였고 여기서부터 갑녀가 다시 등장합니다. A가 등장해서 얘기합니다. 각시님, 달 되지 마시고 차라리, 왜 달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인데 소극적인 거야. 왜냐면은 달이 떠가지고 님이 계신 곳을 간접적으로 비추기만 한데 이거는 소극적인 이미지예요. 이거는 누가 제시했다? 을녀가 제시했다. 하지만 갑녀가 만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 어때요? 라고 갑이 제시하는데 어떤 걸 제시하느냐? 달이나 커니와 달 되지 말고 구준비돼가지고 너의 슬픈 마음을 직접 전해줘. 그리고 비가 되면은 임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직접 닿을 수 있지. 그래서 굳은 비가 돼가지고 막 쏟아져서 사랑하는 사람의 어깨에 탁 떨어질 수 있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 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로 설명을 해보자면 정철이라는 시인이 창평에 은거하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을 두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읊은 연군가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 형식이 포인트예요. 상대 여인, 그러니까 갑이 배곡경을 왜 떠났니 물어보고 작가의 분신에 해당하는 여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티키타카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서 잘 보면 알겠지만 화자의 정서가 미묘하게 변해요. 맨 처음에 기다리다가 산 오르락 내리락 방황하고 그 다음에 안타까움을 가진 다음에 소망하죠. 달이 돼야겠어 라고 소망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맨 처음에 나왔던 이 배국경이라는 것은 옥황상제가 지내는 궁궐이니까 실제 작가에 대입을 해보면 임금이 살고 있는 궁궐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송미인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원진구 최고의 국어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성공 솔루션